네,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주식 종목은 MP입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MP가 슬슬 강세를 좀 보이면서 머리를 좀 들고 있네요. 거래량도 좀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요거를 좀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요거 분석을 좀 해볼 건데, 우선 지금 당장 진입 자리로,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따가 설명드리고, 우선은 테마부터 봅시다. 예, 테마부터 볼 건데, MP는 뭐 하는 기업이냐면, XR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이 OTT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영상 콘텐츠 제작, 송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XR 기반의 실가면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기업입니다. XR이랑 뭐 AR 이런 것들은 전부 메타버스랑 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테마로 움직이는 애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메타버스 테마가 21년도에 미친 듯이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뭐 기억하시는 분들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때 당시에 메타버스라는 거의 새로운 단어가 나왔는데 이름부터 그럴싸하잖아요. 메타버스 뭐 대단해 보이는 것 같잖아.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막 미쳐 날뛰던 시절이 2021년도였어요. 그때 뭐 MP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만은 엄청 또 대단했던 게 그거 뭐야 그 자이언트 스텝 이것도 엄청 막 500% 600%씩 쏘면서 신규 상장하자마자 막 날라가고 난리 아니었었고, 그 다음에 뭐 한빛소프트 이런 것들도 이 엄청나게 급등 랠리를 뽑으면서 메타버스 테마로 날려보냈고, 그 다음에 뭐 알체라 이런 것도 있었죠. 알체라는 최근에도 좀 움직이고 있던데, 알체라 이런 것도 이 당시에 강하게 급등 랠리를 뽑으면서 움직였었다. 잠깐 딴 얘기하고 갈게요. 알체라 이런 거 위험합니다. 제가 요즘 2, 3월 상장 폐지 시즌, 거래 정지 시즌 주의하자라고 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물론 100% 아니죠. 이거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는 리스크는 무조건 피하고 보는 거다. 바닥권에서 신저가 뚫고 있던 종목들이 미친 듯이 거래량 뽑으면서 올라온다. 거기다가 진짜 재무 상태가 엉망진창인데 올라오는 것들이 이상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는 리스크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동전주 걸으시고요. 신저가 뚫었던 종목 걸으시고 재무 안 좋은 거 걸으셔라. 근데 여기서 이 셋 중에 2개 이상에 해당하는데 바닥권에서 미친 듯이 거래량 뽑으면서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시고 싶으시면은 2월달, 3월달 다 지나고 감사보고서 적정 뜨는 거 보고 하세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런 건 뭐 딴소리긴 하지만 우선 보인 김에 말씀드리는데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되었든 메타버스 테마들이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면서 보였던 시즌이 21년도였고요. 22년도는 어떤가요? 다 축창 무너지는 해였죠. MP도 무너졌고요. 뭐 좀 전에 보고 있었던 뭐 한빛소프트도 다 무너졌고,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도 다 무너졌고, 이 메타버스 테마가 지금 1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상승하고 지금 하락이 충분히 나온 상황에서 이제 슬슬 횡보 좀 거치다가 다시 방향성을 좀 잡으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긴 합니다. 메타버스 테마가 근데 한 번에 끝날 것 같진 않아요. 뭐 솔직하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물 경제에서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질지 사실 뭐 아직까지 감은 잘 안 옵니다. 이 원래 주식 시장에서 핫한 거랑 실물 시장에서 핫한 거랑 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현실까지 제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막 많은 관심을 모을 수 있을까? 이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주식 시장에서는 테마군이 한번 자리를 형성을 하면은 그 테마는 보통 여러분 다 순환매라고 그러죠. 순환이 돌면서 슬슬 때가 되면은 한 번씩 치고 올리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테마도 충분히 오래 쉬셨고 이제 다시 한번 메타버스가 좀 부각을 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해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이 되고 있어요. 메타버스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이 우선 게임주가 제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게임주들. 왜냐면은 이 메타버스라는 이 기술력을 진짜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서 현실감 있게 제대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게 우선 게임이에요. 뭐 그거 말고는 우선은 당장은 뭐 물론 엔터 쪽도 있고 다른 쪽들도 있지만은 게임이 당장 눈앞에서 뭔가 이 결과물들을 보기가 지금 적합해가지고 보통 게임주들이랑 같이 움직이고요. 실제로 지금 게임주는 이미 움직이고 있죠. 그 넷마블이라든가 그 다음에 NC소프트라든가 막 이런 것들 움직이고 있어요. 이미 순환 돌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얘네들 움직임 다 끝나면 메타버스 시대도 한 번 더 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니까 요즘 참고하시고, 어찌되었든 메타버스는 게임이랑 좀 관련이 많이 돼 있고요. 게임주들. 그 다음에 또 저기 NFT 이런 것들이랑도 같이 갑니다. NFT는 결국 암호화폐 쪽이랑 같이 움직이죠. 요즘 뭐 샌드박스 이런 거 보니까 암호화폐 막 잘 움직이고 있던데, 이 암호화폐들도 지금 강세를 많이 보이고 이런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뭔가 연결고리들이
일이 많아서 메타버스도 결국에는 움직이는 해가 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서 테마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무, 매출액은 최근에 조금 늘고 있는데 뭐 전 수준에 비해서 좀 줄어든 상태에서 늘고는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흑자폭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단기순적자는 21년도에 좀 크게 나긴 했네요.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하고 보시고, 그렇지만 유보율은 676%, 회사의 자금력은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도 뭐 낮은 수준이고, 다른 거 다 괜찮고 매매한데 지장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단기순적자가 좀 나섰다라는 점을 조금 이거는 신경을 좀 쓰고 보시되, 100점짜리 시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7, 80점 정도는 충분히 된다라고 보여서 당장 매매하는데 우리가 위험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이제 기술적으로 좀 살펴볼 건데, MP가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한번 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번 쏠 수 있는 자리인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이게 우선 하락각이 안 끝났습니다. 저는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저라면은. 그러니까 이게 자기 기준이 확고하고 이게 어느 상황에서도 대처가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사실 이런 거 상관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최소한 유튜브를 보시면서 막 다른 종목들을 찾고 이러시는 분들은 그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시기일 거예요. 왜냐면 저는 다른 사람 걸 안 보거든요. 도움이 안 돼요. 저는 이제 확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거를 오히려 보는 게 도움이 안 되지만, 최소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아마 무언가 찾고 계신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돌파 나오고 그 다음 그림에서 확실하게 상승 파동을 타고 가는 것들 중에서 고르는 걸 처음에 하셔야지, 이렇게 역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크게 먹어보겠다고 이런 자리들에서 노려봐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한번 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분명히 이 하락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좀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고 실패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 쏠 수 있는데 아마 여기 7,600원 정도를 건드리면서 뭔가 큰 거래량이 하나 나올 거거든요. 뭐 조만간 곧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그림도 형성시키면서. 근데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놓치셨다고. 이런 거 크게 못 갑니다. 진짜 이런 게 크게 가는 경우는 한 5% 정도 확률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걸 아셔야 돼요. 하락 흐름을 여태 최근까지 타고 왔던 종목들이 영화같이 이렇게 가는 경우들은 정말 0.1%입니다.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종목들이 급등 나오던 시절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앞전에 분명히 상승 파동을 타고 있던 종목들에서 급격하게 각도를 더 틀면서 올리는 경우들은 매우 많아도, 하락각을 타다가 갑자기 밑에서 이렇게 올려버리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시만큼 적절한 예시가 없어요. 우리가 고속도로 1차선에 달려요. 속도 120 밟으면서 갈고 있어요. 근데 이제 멈추고 싶어. 딱 우리가 여기서 멈추고 싶다고 해서 여기서 딱 브레이크를 밟는다라고 해서 절대 안 멈춰지죠. 왜냐하면 내가 앞전까지만 하더라도 120km씩 계속 달려오던 게 있잖아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멈추고 싶어도 바로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주식도 똑같아요. 이 가격의 흐름이라는 것도 얘가 딱 가요. 근데 이렇게 못 가고 한 이쯤 가면 떨어집니다. 이쯤 가면 떨어져요. 왜 떨어지게 되냐면 앞전에 장기적으로 하락 흐름을 너무 오래 탔잖아요. 이 힘이 계속 잔존하는 거예요. 돌파하고 나와도. 그래서 이게 보통 여러분들 흐름이라는 게 하락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못 가고 대부분 옆으로 설설 기거나 이 작업을 왜 하냐면은 이 앞전에서 강했던 하락각을 죽이기 위해서 행보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에서 있었던 힘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확실하게 사라졌다라고 판단될 때 여기서부터 돌파각이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상승각으로 보통 가는 거거든요. 흐름들이라는 게. 여기 예시 있네. 여기서 뭐 이런 식이죠. 뭐 조금 더 각도를 다시 틀어드릴게요. 여기 저점부터 잡고 각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반대로 바꿔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상승각을 이렇게 타고 가고 있어요. 여기서 뚫렸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죠. 여기서 내려가고 있다가 이제 만약에 여기서 돌파각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조금 섬세하게 그려드릴게요. 돌파각이 딱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뚫렸네 라고 하겠죠. 뚫렸는데 이렇게 왜 못 가냐면은 앞전에 있었던 하락 흐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떨어진다라고 했죠. 여기서 똑같이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상승각을 가고 있다가 뚫렸어요. 뚫렸으면 이렇게 왜 못 떨어지냐면 앞에 상승을 하려고 했었던 힘들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타고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선을 보통 추세선을 터치를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각도를 바꾸고 그제서야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반전시켜서 생각하시면 되는 원리예요. 똑같아요. 여기서 돌파각이 만들어져도 다시 여기까지 떨어져서 이 각을 타다가 저점을 다시 잡고 이렇게 올라간다. 왜? 앞전에 있었던 하락 흐름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급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나 초심자분들이라면 더더욱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더 쏠 수 있고 여기까지 터치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림을 이렇게 이중바닥 만들어 놨는데 거의 터치를 합니다. 아마 터치하러 갈 건데 터치해도 그뿐일 거예요. 터치하고 돌파가 나온다라고 해도 더 크게 못 갑니다. 기껏 해봐야 10,000원 정도까지도 못 가고, 10,000원도 못 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 9,000원 이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 가더라도 저기까지 가고 한 번에 추세로 못 바꾸고 무너질 겁니다. 무너져서 여기서 자리를 다시 잡다가 반등에 성공하면 그제서야 좀 더 진짜 큰 걸 보내는 거고, 실패하면 이제 무너뜨리면서 계단식으로 하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MP는 너무 조급하게 보실 필요 없다. 가더라도 이런 것들은 크게 탄력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올라갔다가 차라리 떨어지고 나서 자리 잡는 거 보고 거래량 늘어나는 추이들 보고 이런 데서 노리는 게 훨씬 적합하다라고 우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이게 하락 각도를 실패를 하면 이대로 고꾸라질 수도 있어요. 혹시 쌍봉 만들고 무너지면 여기까지 무너졌다 여기서 다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리가 확실하지 않고 지금 애매하기 때문에 얘가 혹시 이러다 상한가 친다고 막 마음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조금 더 확실한 자리에서 확실하게 먹는 연습들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MP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우선은 조금 더 올라갈 거는 같은데 실패할 가능성이 다분하고 한 번의 추세는 거의 못 이어진다. 그리고 분명히 다시 무너질 건데 이게 돌파하고 나서 무너질 수도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바로 무너질 수도 있는데, 결국 눌림목을 노려서 이런 구간에서 차라리 새롭게 돌파하는 각이 만들어질 때 노리는 건 괜찮고, 올라가는 것까지 돌파하는 것까지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 눌러줄 때 이런 자리에서 지지 구간 밟고 올라올 때 노리는 건 괜찮지만, 지금은 각도가 너무 틀어져 있고 이제 아직 돌파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무조건 올라간다, 저점 높여줬네, 이중바닥 만들었네, 무조건 들어가야겠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미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어찌 되었든 뭐 MP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슷한 차트들은 요즘 이런 차트가 많아요. 그래서 우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막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우선 돌파하는 것부터 봅시다. 돌파하고 눌러주면 그때도 안 늦어요. 그래서 그때 보시면 되고,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서운하겠다. 이 기준에 계신 분들은 사실 아마 제가 매매했으면 어제 잡았을 거예요. 어제 잡았을 건데 아니 여태까지 이 소리 해놓고 잡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긴데, 우선은 들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저라가 이걸 매매를 했다면 어제 잡았을 거고, 뭐 오늘 이 고점 부근 조금 안 될 때 여기 도달할 때쯤에 정리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크게는 안 보일 것 같고요. 짧게 스윙으로 좀 먹을 수 있는 자리는 충분하고, 한 요 정도 구간 정도 오면은 그냥 스윙으로 좀 먹고 끝내고 나오던지, 아니면 욕심이 좀 나면은 여기 돌파까지 만들어지는 것까지 예상을 좀 하고 여기서 절반 털고 나머지만 손실로 안 돌아서는 선에서 조금 더 보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관점으로 보시되, 신규 진입 자리로는 저는 조금 더 정확한 자리들에서, 확률 높은 자리들에서 확실하게 하락 흐름 끝내고 상승각 타는 종목들 중에서 고르시는 것들을 우선은 좀 권장드리는 게 더 낫다 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냐? MP 신규 진입 자리는 나중에 보시고요. 기존 보유자분들은 올라올 때 분할로 그냥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때만 한번 돌아올 때가 되긴 됐는데, 우선 게임주가 먼저 돌고 있고 얘도 아마 올라갔다 떨어지고 나면 한 몇 달 정도 걸릴 거거든요. 뭐 한 두세 달 정도 걸리겠죠. 그럼 그때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오히려 이때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좀 살펴보시는 걸로 하고 이 마무리를 좀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은 절대 깨트리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깨트리면 안 돼요. 깨트리면은 쌍봉 찍히면서 그대로 4,000원까지 우선 직행했다가 여기서 자리를 다시 만들고 그때 돌파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 지켜보는 방향으로 하셔가지고 MP는 분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MP 한번 좀 살펴봤고요. 영상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하고,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